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두려워하게 되죠? 처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나 코엔,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고 한때는 영웅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텔아비브 기지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하고 전투기 조종석 안에서 저는 무적이라 느꼈습니다. 하늘은 저의 무대였고 엔진 소리는 심장 박동과도 같았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책임감, 하늘을 자유롭게 난다는 자부심,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하던 그 세계 속에서 저는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작전명 푸른 안개. 중동 분쟁 지역에서 진행된 일련의 공중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정보에 따라 특정 목표를 타격했지만 그곳에는 민간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조종하에 한 생명을, 여러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정해진 고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차. 모든 것이 프로토콜대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제 비행은 끝났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떴지만 저는 조종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계기판은 숫자만을 말하고 제 안의 모든 감각은 꺼져버렸습니다. 심리평가에서 작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판정을 받았습니다. 명예로운 전역이라는 명목하에 전선에서 물러났고 민간 항공사로 전직하며 조종사의 길을 계속 이어갔지만 제 안에 남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하늘을 오를 때마다 귀에는 엔진 소리가 아닌 울음소리가 맴돌았고 그날의 영상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제 곁에 있는 승객들은 저를 신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공사에서 정비 시스템 관련 협력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로 한국 대구에 위치한 제휴항공사로 파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또 하나의 출장이라 생각했겠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조금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무게로부터, 그 그림자로부터, 그리고 저 자신으로부터.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바쁘지만 어딘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대구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바라봤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던 세계와는 다르구나. 작은 건물들, 한적한 논밭,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그저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서 저는 그동안의 제 삶이 얼마나 긴박하고 날카로웠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대구에 있는 제휴항공사에서의 첫날은 무미건조했습니다. 업무는 익숙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한 달 일정의 정비 협업이 끝나면 바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정도의 마음으로 있었죠.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일정이 변경되어 저는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사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건 대구에서 약간 떨어진 안동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작은 항공교육센터 방문이었습니다. 항공 관련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짧은 견학이었고 사실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도윤 씨. 지역 고등학교에서 항공과를 가르치는 교사이자 과거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첫 인상은 솔직히 말해 별로였습니다. 너무 느긋해 보였고 이방인인 저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걸어오는 태도에 처음엔 조금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실어 나르는 곳이에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기억을 실어 나르는 하늘이라니 저는 그동안 하늘을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과 죄책감밖에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얼어붙은 감정을 건드린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윤 씨가 운영하는 항공 프로그램을 자주 보러 가게 됐고 아이들과도 조금씩 말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관찰자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시간을 흘려보내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곳이 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안동에서의 며칠이 지나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사람들과의 교류, 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도윤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히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조종사가 되셨나요? 어느 날 항공교육센터의 한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멀리 날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도 날 수 없는데
도윤 씨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며 단순히 비행기 조종 기술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하늘을 누구를 데려가고 싶은지,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지 묻곤 했어요. 처음엔 그 질문이 너무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제게 비행은 언제나 목적과 임무 중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를 태우고 제주도로 날아가고 싶어요. 저는 친구랑 밤하늘을 나르고 싶어요. 별이 많잖아요. 그 순수한 대답들은 제 안에 잊혀졌던 처음의 마음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도윤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녁이면 지역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고 때때로 하늘을 보며 침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조종사 시절의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행을 그만둔 이유가 단순한 퇴역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봤기 때문이라는 걸 아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이라는 건요, 그냥 하늘을 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잇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은 늘 단순했지만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전국 항공청소년 캠프 멘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죠. 저는 조종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진짜 조종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망설이다 결국 캠프 멘토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항공청소년 캠프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이들이 실제 항공 이론과 시뮬레이터 조종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도윤 씨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멘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연으로 참여했지만 아이들은 제게 기대 이상으로 관심을 보였고 조종석에 앉는 법, 시야 확보의 중요성, 비상상황 대처법 등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조금씩 말문을 열게 되었어요. 특히 한 아이 수빈이는 제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당찬 말투, 조종석에 앉을 땐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를 찾아와 질문을 쏟아냈고 마치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캠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고 모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비행 시뮬레이터 실습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조별로 팀을 이루어 가상의 비행 루트를 완주해야 했고 멘토들은 조종석 옆에서 아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빈이의 조는 날씨 변수 설정을 잘못 입력해 강한 난기류 상황이 시뮬레이터에 적용되었고 조종이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조종석 앞에 앉은 수빈이는 당황했고 비상조작 키 입력을 반복했지만 시스템은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조가 무너지는 듯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조종석, 당황한 아이의 표정,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푸른 안개 작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또 잃을까봐. 그 순간 제 뒤에서 도윤 씨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저 아이는 하늘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명령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조종석 옆에 앉았고 수빈이에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만 믿고. 숨 깊이 들이마시고 오른쪽 엔진 반응 체크해봐. 그렇게 저희는 함께 시뮬레이터를 안정시켰습니다. 비행은 결국 무사히 종료되었고 수빈이는 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요. 캠프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고 저마다 어떤 루트로 비행할 거예요. 내가 조종석에 앉을래요. 라며 설레는 소리를 내뱉었지만 저는 그 열기 속에서 조용히 식어가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수빈이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첫날부터 눈을 반짝이며 전투기 진짜 탔어요? 라고 물어보던 아이. 매일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 조종법을 복습하던 아이. 수빈이의 조는 시뮬레이터 마지막 조로 배정되었고 저는 멘토로 그 조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 연습 많이 했어요. 수빈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제 과거가 그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자신감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을 눌렀던 순간. 시뮬레이터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팀워크를 발휘하며 활주로에서 이륙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며 기체의 움직임에 집중했고 저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왜 이래 조종관이 잘 안 먹혀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옆 조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 거였죠. 나중에 확인해보니 시뮬레이터 설정 중 날씨, 변수 입력이 잘못되어 예상치 못한 난기류 상황이 생성된 것이었습니다. 수빈아, 오른쪽 방향타 조정해봐. 계속 오른쪽으로 밀려요. 안 돌아가요.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 익숙한 상황. 조종석에서 느껴지는 경고음, 아이의 떨리는 손, 흔들리는 화면. 몇 년 전 그 푸른 안개 작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무고한 이들이 제 실수로 추락했던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도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나, 당신 아니면 이 아이들 하늘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정신을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다시 수빈이 옆으로 다가가 조종석 보조기체를 장악했고 침착하게 수빈이에게 지시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숨 들이마셔. 오른쪽 엔진 출력을 10%만 낮춰줘. 내가 방향타 다시 설정할게. 수빈이는 제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고 함께 기체를 서서히 안정화시켰습니다. 몇 분 후 시뮬레이터가 정지되며 완전 착륙 판정이 떨어졌고 조 안의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빈이는 저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 무서웠는데 선생님 덕분에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과거의 조종관에서 손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진짜 책임으로요. 며칠 후 캠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있었던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즈음 지역의 한 작은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에서 한국 청소년 멘토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망설였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꺼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촬영날 리포터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리나 씨에게 비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비행이 임무였고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행이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아요. 하늘 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실어 나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나 코엔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제가, 한때 하늘을 두려워하던 제가, 지금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을 수 있게 된 이유. 그 모든 변화는 한국이라는 낯설었지만 따뜻한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 감동적이다.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모습에 위로를 받았다. 는 말들.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데 이런 말들이 과연 저에게 어울리는지 혼란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가장 먼저 이해해준 사람은 역시 도윤 씨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품는지예요. 당신은 그걸 사람들과 나누며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일상은 안동의 고등학교에서 항공 수업을 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한국어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지만 그들은 제가 하는 말보다 제 눈빛과 진심을 먼저 읽어줍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비행 이야기라는 이름의 자율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과 비행기 기술뿐만 아니라 비행 중 겪었던 일화, 다양한 나라의 공항 문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늘을 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죠. 그 시간을 통해 저 또한 하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은 임무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꿈을 싣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빈이와 같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비행사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어떤 아이는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다고 또 어떤 아이는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임시 체류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항공청소년진흥센터의 추천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승인받았고 안동시의 명예시민증도 수여받게 되었어요. 그날 작은 시청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을 때 저는 무심코 도윤 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눈빛만으로도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희 두 사람 사이에도 조심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마다 도산서원 근처의 산책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리나 씨, 언젠가 다시 전투기를 조종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질문은 제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젓고 말했죠. 아니요. 이제는 전투기가 아닌 사람을 태우고 싶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추억을, 그리고 희망을 실어 나르는 비행을 하고 싶어요. 그 대답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알리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아이들도 선생님 둘이 사귀죠? 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저희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 내 여러 항공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조종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 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조종사들 혹은 비행을 포기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프로젝트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받은 치유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밤에 깨서 과거의 잔상에 휘청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도윤 씨가 있고 수빈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고 또 이 이야기를 읽어주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비행은 누군가의 마음을 싣고 나르는 것이라는 걸. 제가 선택한 이 길, 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다시 나는 법을 배운 이 여정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멈춰선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다시 날 수 있어요. 단지 방향을 바꾸는 것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나 코엔 드림. 여러분은 만약 하늘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나요? 그리고 리나의 여정처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꼭 알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감동을 안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 따뜻한 인간미를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 아래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